어떻게 방어를 할지 우리 이 정도면 막을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전력적으로 그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평리를 두고 이제 화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활주로도 닦아요. 그리고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원형 진지를 만듭니다. 네. 원형 진지를 만드는데 산이 이렇게 뺑 둘러싼 분지거든요. 그래서 분지의 산들을 일종의 담장처럼 해서 원형 진지를 만들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다 좋았는데 결정적인 단점 하나가 네. 산이 이렇게 전체를 감는 게 아니고 네. 앞이 트여 있어요. 아, 여기가. 그리고 거기가 또 적의 주 진격로예요. 아, 더 기가 막힌 게 그 산이 이렇게 있으면 딱 좋은데 그러게요. 이렇게 오다가 산 두 개가 딱 뒤로 탈출해가지고 저 뒤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중공군 사단법이 거기 딱 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번에 장군이하고 답사 갔을 때 이건 저는 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춥고 습기가 많으면 산이 가까워 보이잖아요. 네. 이거 보니까 섬찟하더라고. 네. 평야가 앞이 딱 뚫려 있는데 네. 저기서 장중하게 산이 쫙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중요한 게 그 빈 구멍이 문제예요, 이거. 네.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프리먼 대령이 여기에 이제 히든 카드를 하나 씁니다. 히든카드. 이 프랑스 대대가 여기 참전을 했어요. 프랑스군 1개 대대가 막 요 직전에 이 부대에 합류를 했어요. 오. 프랑스 대대를 거기다 밀어버립니다. 프랑스 대대 입장에서는 약간 이거 우리 딴 데서 왔다고 너무 위험한 데다가 놓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네. 거기도 네. 국적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딱 가는데, 근데 이제 이 부대가 중요한 게 일반 부대가 좀 달랐어요. 프랑스가 1950년 10월에 프랑스에서 한국 파병 부대에 이제 결성을 해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모으는데 이들이 신병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외인 부대 출신들. 그리고 뭐 알제리, 인도 차이나에서 쌓아왔던 이런 베테랑들이었어요. 특히 장교하고 하사관은 대부분이 거기 출신들이에요. 지센느 뭐 이런. 네, 그래서 이 실제로 나중에 전투할 때 장교하고 하사관들이 요즘 부사관이라고 그래야지. 네, 그렇습니다. 장교하고 부사관들이 엄청나게 이게 그 공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가 가득한 군대였고 이런 베테랑들이 쭉쭉 깔려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욕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 우리가 아니면 니네가 여기를 하겠냐. 그랬을 것 같아요. 베테랑들이니까. 사실은 요 전에 쌍굴 전투라고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고지를 뺏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탈환해야 되는데 이때 프랑스군이 총검 돌격을 해버립니다. 기관총 이런 거 다 집어던지고 착검 그러고 뛰어 올라가요. 와. 나중에는 철모도 집어던지고 우와. 또 외인부대 출신이라고 전쟁터에서 하얀 모자, 빨간 머리띠 이런 것도 그 착검하고 뛰어 올라갔어요. 정말 프랑스 군대 같지 않은 느낌이네요. 그랬더니 바로 그 말이요, 그 말. 네. 그 말에 한이 맺혔대. 우리가 프랑스 군대 항상 이런 말이 같지 들어왔다. 프랑스도 원래는 유럽 최고의 육군, 뭐 나폴레옹 우리 뭐 이래서 육군하면 우리라는 자부심이 넘치는 나라였는데 니네 전쟁 못하는 나라, 뭐 그림이나 그리는 애들이지 않니? 이 수모를 하도 겪어서 그 뒤로 어디 가면은 불쌍한 애들 이런 대접을 받아서 아주 그냥 그 진짜 말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요? 그래서 프랑스 군인의 긍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네, 했군요. 그래서 나중에 미군들이 하는 말이 아니 쟤들 왜 총으로 쏴도 될 일을 꼭 칼 들고 뛰냐고. 아니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한이 많이 맺혀 있었던 네, 상태. 그래서 하여간 그때 착검 돌격해가지고 유명한데 유명한 말이 나요. 미군 병사들한테 총검은 통조림 뚜껑에 따라고 준 게 아니다. 좀 보고 배워라. 왜냐면 그때 사기를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돌격하는 것이 나은 전술일 때가 있다는 걸 프랑스 부대는 가지고 있는 거네요. 전장의 이제 심리를 체험을 통해서 이제 체득을 한 거죠. 그 상대방이 당연히 방어하면서 총으로 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착검을 해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뛰어나와서 돌격을 하면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황해서 제대로 전투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부대가 와해돼 버리거나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중공군이 원래 막 총해도 그 우리 인해 전술이라고 뚫고 네네. 오는 걸로 네. 유명했는데 총검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뒤로 돌아서 도망을 쳤대요. 산 아래로. 예. 그 진짜 포탄에도 안 물러서던 애들이. 네.
그랬더니 또 이 양반들이 또 쫓아내려갔대잖아. 왜냐하면 기왕에 멀리 쫓아야지 안전하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또 쫓아내려가서 저 밑에까지 갔다가 무의자로 돌아왔다는 유명한. 와. 물론 참전 유엔군 여러분들 뭐 정말 그 돌아가신 우리 그 호국 영령도 모두가 다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프랑스 군대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새삼스럽게 가슴에 좀 와닿네요. 네네. 근데 여기에 한국군 부대도 함께 있었어요? 오. 아 이게 좀 잘 모르시는 사건인데 한국군 중대 2개 소대 병력 정도로 한국군 중대가 있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프랑스군하고 거의 동등하게 싸웠어요. 중대급이요? 네, 이분들이 정찰 임무 같은 거 다 맡고 뭐 특공 작전 다 하고 왜냐하면 당시 미군들은 사실은 한국군을 별로 신뢰를 안 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분위기가 많았죠. 그 좀 뒤로 빠져 있어라 막 이러고 그랬는데 거의 동등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지평리 전투 때는 프랑스 대대가 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맡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지역에 한국군 소대가 배치가 됐습니다. 지난번 답사 때 이때 거기 계셨던 분이 아직 생존하신 분이 계세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지평리에? 예, 그분을 저도 뵙고 우리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 분이 생존해 계셨는데 이제 그분 한 분 살아 계시다고 해요. 그럼 그분이 지평리 전투를 기억하고 계세요? 네, 중기관총 사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영웅을 만나고 오셨군요. 근데 프리먼 대령이 짧은 방어선을 프랑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지휘관은 전투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결심이죠.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당시에 프리먼 연대장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넓게 방어선을 이렇게 편성하는 방안. 네. 직경 한 5km, 그러면 둘레가 한 18km 정도 되고요. 네. 짧게 하면은 직경은 1.6km, 둘레는 한 5k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직경이 한 5km 정도의 방어선을 편성하게 되면은 이게 고지가 한 400고지, 뭐 300고지 이런 고지가 쭉 연결됩니다. 8개가. 그러면은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그 위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병력이 덤성덤성 그렇죠. 깔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1.6km, 직경 1.6km 방어선을 원형으로 탁 편성하게 되면은 대신에 이 지형이 한 뭐 100m나 이렇게 구릉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네. 사실은. 그러면은 지형의 이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신에 병력은 밀집돼 있으니까 방어에 좀 유리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화력에 관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밀집해 있으면 적의 화력이 강하면은 동시에 여러 집중적인 피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전투의 상대성을 정확하게 프리먼 대령은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장단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좁게 방어선을 편성해서 화력에 취약하더라도 중공군의 화력이 취약하다. 중공군의 화력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중공군이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프리먼 대령의 가장 큰 그 장점이랄까 칭찬받아야 될 점은 전쟁의 상대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전투의 상대성을. 그래서 그것을 작전을 수립하면서 선택할 때 직경 5km짜리 그 방어선을 편성할 것인가 1.6km짜리 편성할 것인가 이 결심의 과정에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결심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여지껏 방어적인 수세적인 입장에서 방어선을 넓게 퍼뜨리고 집중과 선택을 중공군에게 넘겨줬던 여지껏의 작전을 우리의 집중과 선택으로 그렇습니다. 바꿨네요. 예, 그렇습니다.